자, 시장 마감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형성돼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지 뭔지 그렇게 신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그래요. 일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별거 없습니다. 국내 증시만 유독 글로벌 증시의 변동률에 그 키높이가 맞춰주지 못하고 이격이 좀 발생됐죠. 다른 쪽 상승률 대비.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약세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1월 달에 잠시 출렁거리고 눌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강세를 띠고 있죠. 물론 전년 대비 상승률도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냐? 아니야. 강세를 띠고 있는 거는 강세를 띠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제한적으로 바보 마냥 못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짜증스럽고 아쉽고 그런 부분이 형성된 거죠.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눌려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되고 있다. 경험칙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와 이격이 발생돼 있는 적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제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이격을 줄인다는 거는 상당한 국내 증시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길 수 있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조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잡혀요?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줘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도 삼성전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는데 체력이 지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만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 구성만 잘 가져가자. 만약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겨우신 장일 수도 있어요. 또 저도 이제 여기저기 방송 활동만 지금 몇 년이에요? 24년, 25년 했죠. 방송만. 케이블 경제 TV. 예전에는 공중파나 이런 쪽도 많이 나갔었고. 결론은 케이블 경제 TV 쪽, 한국 경제 TV든 MBN이든 MTN이든 생길 때부터 방송을 다 진행을 했던 개국할 때부터 이터마토도 그렇고.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이제 유료 전문가들 기준에 또 유료가 아니더라도 시장 어렵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좀 이해를 못했어요. 시장이 왜 어려워? 강한 쪽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 강한 쪽이라는 게 막연히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아는 거는 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1년도 대비해서 주식수가 2배 늘어났잖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2배 이상 강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은 좋더라도 오버슈팅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못 가져간다면 섣부르게 대처하고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들어갔다가 이제 좀 빠져나오고 관망인 건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좀 빠르게 대처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그거는 내동매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엔소프트도 잘 정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엔소프트를 주력으로 계속 가져갈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다 가져. 오늘처럼 시장에 지수가 빠지면 어지간한 종목들 다 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체감 온도가 나쁘진 않죠. 우리 종목에서 막말로 지금 오늘 폭락 나온 종목은 없으니까 밀려봐야 시장 하락률 수준을 돌리면요 강세를 띈 쪽은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전부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LS 일렉트릭 오늘 정리했지만 거기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HD 현대일렉도 오늘 정리했습니다만 최근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눌림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 곤돌에서만 잘 운영을 해도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그 종목이 99.99%가 시가총액 1조 이상이고 또 10조 이상이고 또
시가총액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뭐 이런 종목 기준인 거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에 뭐 BH라든가 시가총액 1조 미만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잠깐 들어갔다 그냥 던져버리고 나온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1조 미만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여다보죠. 그리고 그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정해져 있어요. 작년 10월, 또 올해 2월, 1월 말 종가 기준, 그리고 뭐 4월, 5월 기준에 정해져 있죠. 뭐가? 주력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력주는 우리가 뭐 조선주를 합니까? 건설주를 합니까? 뭐 태양광이 좋다고 해서 태양광을 주력으로 넣어놓습니까? 이제 기준에 이제 전력주를 5월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던 부분을 6월에 이제 넣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조금 움직였고 4월에 슈팅 나왔고 5월에 센 슈팅 나왔을 때 5월 포트를 4월 말에 넣는 거니까 4월 말에 이제 넣지 않은 상태에서 5월 뭐 매수상이 가장 많이 나간 게 아마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럴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나간 거고. 그러니까 주력주 이외에. 그죠? 그래서 그걸 검증했기 때문에 6월 포트에는 HD 현대 일렉을 지금 넣으려고 특별한 그 바뀜이 없으면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도 오늘 뭐 조정이 좀 있었지만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전혀 불편하지 않는 2,800 넘겨요, 못 넘겨요? 아니, 무조건 넘긴다고 보는 거지. 어떻게 넘겨요? 2,800을 무조건 넘긴다는 거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오버슈팅이 아니더라도 8만 원 넘겨야 되는 거, 8만 원 최소. 8만 6천 원 삼성전자가 넘겼을 때 그게 이상한 해석이 나올 이유가 있나요? 뭐 엔비디아, 뭐 HBM을 납품을 못하고,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 납품 안 하고 있어도 엔비디아하고 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지금 HBM 관련해서 그렇더라도 8만 6천 원까지 올라왔었고, 그 이슈 범위를 빼더라도 지금 현재 7만 원대 잘 형성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삼성전자 월봉 차트 보자고요. 이 가격 위에서 움직인 게 창사 일에 얼마나 있는지. 거의 사상 최대치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괜히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2,800 넘기는 거는 당연하다. 나머지 시장에서 명분이 있고 수급이 들어와서 강세를 띠는 쪽, 방금 말씀드린 뭐 AI 기반의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전력주, 전선주가 됐든, 또 그 밖에 IT 종목, PCB 업체들, 애플발 영양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됐든 다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9만 원대 기준에 고점 찍은 그 가격에서 좀 눌려져 있다 보니까 뭐 지수 견인 역할이 제한적인 거지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지수는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만 가면 돼. 이제 하이닉스는 신고가니까 오늘도 신고가니까 둘이 합치면 비중이 30%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보시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하고 비중하고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전체 시장이고 코스닥, 코스피 나눠서 보셔야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낮아졌네. 23%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6% 수준이었는데 하이닉스가 7%로 올랐어요. 삼성전자 과도하게 눌려진 거지. 그리고 LG엔솔 시가총액 80조는 저는 인정 못하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 지금 26만 1,000원이지만 궁극적인 목표 주가는 60만 원을 설정하더라도 그건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 60만 원은 진짜요? 진짜 뻥치시네? 아니지.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1월 대비해서 170% 올랐죠. 170%. 시가총액 2위가 170% 올랐어. 1년 6개월 만에. 그럼 내년 상반기면 이제 1년인데 1년 동안에 현대차가 60만 원 올라와서 이상할 거 있어요? 60만 원 올라와도 시가총액 부분이 130조? PER이 10배뿐이 안 되는데 10배도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시가총액
하여간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현대차가 또 마찬가지로 기아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다. 현대차는 시가총액 3위까지 무조건 올라올 수 있고 금액 기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포지션이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다. 그리고 기아가 당연히 시가총액 4위로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꿈만 갖고 꿈을 먹고 사는 애들이지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을 뭐 그 실적 범위까지도 한번 다시 또 놓고 보죠. 어제 실적을 넣는 게 없구나. 이틀 전 걸로 볼까요? 원고 자체를. 그래서 일단 그 실적 부분이 완벽하고 그 완벽한 종목군들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포트를 짜는 거지. 아니 뭐 윤정두가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현대차, 기아를 뭐 계속해서 무조건 가져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잘못 인식이 돼 있으신 거고 아니다 싶을 때는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2020년 2월 달에 한번 전량 정리를 했었고 그 이전에 전량 정리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정리한 거는 2017년 11월에 전량 정리했어요. 기억 다 해 어느 정도는.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차화정 랠리 끝자락에서 다 싹 다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 쳐다도 안 봤어요. 현대차, 기아를 다시 본 거는 2020년 하반기, 그것도 정확하게 따지면은 8월경부터 본 겁니다. 8월경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고점 찍고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슈팅 나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주력주들을 갖고 오는 이유, 내용, 기준은 별거 없어요. 실적이라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 사상 최대치 일단 조선주는 사상 최대치 실적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선주 좋다고 해도. 뭐 하나오션 이런 친구들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으로 넘겨지면서 이름 바꾼 거, 또 삼성중공업 잠깐씩 들여다보고 변동성 잠깐 잡아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 주력주로 넣거나 하진 않죠. 긴 기간 가져가지도 않죠. 해운 마찬가지예요. 해운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2020년만큼의 물동량의 증가라든가 또 조선주들 그 선박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 돼서 뭐 수요가 선박 수요가 교체 시기가 나오면 모를까. 그리고 빨라 그것도. 보통 선박의 그 노후됐다라는 건 25년에서 30년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2005년도에 선박과잉이었거든요. 그 선박과잉에서 이게 노후돼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이 잡혀야 되는 게 그럼 얼마야? 2030년이란 말이에요. 빨리 잡아도. 돈이 막 넘쳐나서 막 그냥 난 찍어대겠다 하더라도 최소 내년 내후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준 뭐 건설사들 지금 뭐 전혀 지금 뭐 수주 해외에서 뭐 중동발 수주 못 받아오고 있죠.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수 있냐고. 응? 철강 마찬가지. 그리고 성장주들은 우리는 주력주에 잘 안 넣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은 주력주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주력주에 거의 넣지를 않죠. 왜? 실적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꺾이는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 하는 순간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비중을 채워놓고 나머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일단 그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은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요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KB금융. 뭐 네이버가 나쁘다. 왜 나빠? 네이버가 시가총액 10위가 나쁘면 우리나라 종목 주식 우리나라 주식 매매할 수가 없지. 셀트리온이 나빠? 아니 나쁘지 않아요. 다만 검증된 실적 부분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좋게 표현하면 성장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한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안 밀리는 이유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90%를 넘겨요. 기간 빼고도. 유통 물량이 없는데 주가 밀리기는 하겠냐고. 뭐 그런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LG화학이 시가총액 이제 뭐 10위
밖으로도 밀려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LG화학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실적 부분은 더 이쪽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2차 전지에 묶여서 좀 불편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포스코 퓨처엠이 제자리로 온 거예요. 작년 기준에. 예?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20%로 또 확대를 했었잖아요. 재작년에 수익 잘 내고 마지막 자락에서 비중 5%까지 축소하고 그러고 나서 작년 1월 26일 날 다시금 20%로 비중을 확대하고 1월 26일 날 정확히 그날 거래 터지고 12%인가요? 14%인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바닥 찍은 가격이 17만 6,500원이었고 그때 시가총액 순위가 17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17위 정도에서 지금 뭐 고 시가총액 순위보다 좀 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보다 하이닉스가 100배 났고 얘보다 현대차가 100배 났다는 거예요. 얘는 시가총액 순위가 그 당시 대비 더 밀려 있는데 얘네는 시가총액 순위가 더 올라와 있어. 이해되세요? 단순 논리로 보는 거예요. 또 실질적인 상승률로도 마찬가지. 예? 한미반도체 뭐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지금 뭐 30위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래도 시가총액 10조는 넘겨야 돼요. 10조 넘긴 종목으로만 따지면 한 40종목이 넘겠네 이렇게 되면 50종목 되겠는데 유가증권 시장만 해도 한 40종목에 코스닥 합치면 한 50종목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그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변동률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하잖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그럼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얘네들 묶어놓고 결론적으로 수익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지나간 거 왜 보여주냐의 기준이 아니라 5월 달에도 시장 대비해서 8배 올라와 있고 시장 1% 오늘 기준으로 시장은 마이너스. 근데 계좌 수익은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좀 빠졌더라도 15% 비중에서 빠진 거고 불편한 게 없죠.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64% 시장 대비 3배. 그리고 올해 2월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4배. 시장 8% 움직일 때 거의 40% 육박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그 수익을 지켜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동성 매매라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결론은 이 종목으로 수익 범위, 계좌 수익 범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범위의 변동성 매매는 뭐예요? 작년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이거 전체 종목으로 볼게요. 합산해서 코스닥까지 봐야 되니까. 그 작년의 기준에서는 뭘로 수익 냈어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결국은 작년 시가총액 뭐 10조 대비해서는 지금 18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더블이 아직 나 있어. 근데 하이닉스 수익 범위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와 있고 초대박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이닉스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종목이면 올라가면서 업황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거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거품이든 뭐든 우리는 얘네들을 기준을 잡고 수익을 다 낸 거예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기준에 82만 원 찍고 5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안 쳐다봤단 말이야. 포스코 그룹을 보고. 그래서 50만 원에서 150 가더라도 그건 우리 떡이 아닌 거고 오버슈팅 거고. 그 밖에 종목군에서 지금은 이제 순위에도 없죠. 나머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러고 나서는요. 뭐 코스모 그룹주들도 있고 했는데 원체 포스코 그룹주들 종목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더 좋아졌지. 지금의 기준에서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자 10조 이상짜리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군 변동률이 나오는 종목군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뭐 LG전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LG전자 어제의 기준. 그 다음에 지금 한미 반도체 위주로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그죠?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이제 10조 원대 중반 이상으로 이제 다 올라왔다고 치면 이것도 하루 이틀 뭐 퉁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매매 조건을 설정하진 않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13조짜리 종목에서 변동률이 엊그저께 20%씩 나왔죠. 엊그저께 20% 변동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수익은 남의 떡이에요. 왜? 갭상승 9%였나요?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나서 갭상승인가? 검색해 뜨고 나선가? 하여간에 9%에서 19%의 기준. 먹을 게 얼마나 나와? 없어요. 갭상승 시가총액이 13조짜리가 갭상승 9%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따라붙는다? 아, 이건 뭐 말장난인 거지. 예?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이제 10조 이상짜리 10조 전후 10조 이상.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의 기준에 HLB, 알테오제는 뭐 재미는 못 봤어요. 실질적인 뭐 수익 재미는 본 게 아니야. 근데 HD 현대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꿀맛이었죠. 그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가 막히게 또 24만 원에 매도 기가 막히게 하고,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 그리고 HLB, HD 현대일렉이죠. HD 현대일렉. 요 네 종목 가지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실상은 메타방도 요게 연동만 잘 됐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1기 기준에서는 두 달 정도? 그러니까 42거래일 만에 73%까지 수익이 나오죠. 요게 이제 수익이 복리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번 수익이 붙기 시작하면 쉽게 붙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뭐 HD 현대일렉 기준만 따져도 여기서 금요일 월요일 이틀 뭐 20% 수익 범위에 이것이 그대로 한미반도체로 옮겨져서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그게 이제 30-40% 수익으로 확장이 돼 버리죠. 확장이 되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뭐 거래일수로 일주일 이 정도에서도 그 흐름들이 나와요. 이렇게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 흐름에서. 그러니 굳이 10조 미만짜리 우리 종목에서도 뭐 이수베타 지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10조 미만의 종목 당연히 매매를 하지만은 뭐 무리수도서 엔캠의 비중을 늘린다든가 그런 종목의 기준. 엔캠이 뭐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엔캠에서 충분한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종목 검색에 무지하게 떴었고, 뭐 HLB나 뭐 엔캠이나 뭐 서로 뭐 뭔 차이가 있어. 한미반도체나 솔직히 얘기해서 프리미엄 상상을 초월하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리를 잘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뭐가 차이가 있어? 거품 껴있는 거 똑같지.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 냈으면 마지막 자락에선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나와야 될 부분은 정리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포트폴리오 그대로 6월 달에도 일정 범위 유지하고 지금까지 그 전략 잡아온 것처럼 포트 전략은 그대로 설정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지금 장에서도 보니까 어때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실질 변동률이 나올 수 있고 누적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진짜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아요. 뭐 산업이 그렇게 막 크게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표현보다도 실질적인 산업을 이끌어가는 쪽, 지금 뭐 무조건 누가 뭐라 해도 AI인 거죠. AI를 기반으로 한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AI가 뭐 반도체만 있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프리미엄이 높아도 그쪽의 기준, 그리고 그 AI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 폭이 나오는 전력, 정책주죠. 아니 전력 필요하다고, 아니 우리 회사 나 전력 많이 써야 되니까 전력 좀 빨리 뭐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해주나?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잖아요. 30년 노후된 거나 29년 노후된 거나 그럼 작년부터 바꿔주지 왜? 어찌됐든 지금 기준의 전력, 노후된 전력을 5개년도에 바꾸겠다. 뭐 그건 계속 코멘트 나오죠. 미국 행정 당국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할 거야.
그런 기준의 AI 바탕으로 된 전력, 전선, 또 거기에 이제 애플 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AI 사업 기반으로 기준을 잡을 때 MS 같은 경우는 다시금 자기네 재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만들어 놓고 거기서 AI 뭐챗 GPT 구동시켜 놓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 과금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모바일 핸드셋이 있고 모바일이 있고 거기에 자기들이 생산하는 태블릿 PC가 있죠. 거기에 그냥 탑재를 시켜놓는 거니까 탑재를 시켜놓고 판매가 되는 거니까 시장의 점유율 부분을 계속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그 업체들의 점유율을 뺏어먹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흐름이 아니죠. 이제는 뭐 애플의 입장에서 위치에서는 그 흐름보다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교체 그 교체 시기가 뭐 점점 늘어나서 짧아져야 되는데 시기가 1년 만에 바꿔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바꾼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너무 좋게 만들거나 고장이 안 나거나 그러면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AI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하는 그 모델들에 대한 수요 부분이 모바일 교체 수요 부분에 맞물려서 더 확장될 수 있다. 그게 최소 10% 이상이다. 애게 10% 아니지 무슨 어떻게 애게야. 전 세계 그 모바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인데요. 그렇게 되고 이제 초기 단계 부분을 넘겨서 이제 뭐 후속타가 계속 나오겠죠. 초기 단계 이제 모바일 그 큰 덩치 큰 핸드셋에서부터 크기도 뭐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되고 그 처음에 나올 때는 LCD 그 모니터 자체 그 모니터를 액정 자체도 굉장히 조그맸잖아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3조 달러로 애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부분을 일단 먼저 보시면 돼요. 됐죠? AI 바탕으로 된 반도체, AI로 바탕이 된 전력기기, 전선, 그 다음에 AI 부분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하고 있는 이제 또 애플. 그렇게 되면서 애플발 영향을 받는 PCB 업체들. 그 PCB 업체들 기준에 이수베타시스, BH, LG노텍은 뭐 우리가 지금 접근 범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LG노텍. LG노텍을 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잡혀야 되느냐? 거래대금. 이수베타시스나 BH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사실 10조 이상이 돼야 되고 이왕이면. 근데 이수베타시스나 BH의 최강점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에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은 그 위주에서 보시고 나서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뭐 정책주 기준의 우리나라 정책의 방산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그 친구들이 움직일 때 나머지 이제 방산주 떨거지를 덮은다면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좌 수익뿐만 아니라 변동성 수익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외따방 같은 경우도 1기 때 그 수익 범위가 빠르게 진행됐던 것 대비해서 2기 때는 조금 제한적으로 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딱 외따방이 뭐 오늘까지 해서 5종목 HD,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그 정도 아닌가요? HLB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2기하고 1기하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2기 쪽 종목이 뭐 알테오젠 그래서 뭐 4개 그리고 오늘 뭐 교체 5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져가고 변동률을 놓고 본 거는 5종목 정도가 돼요. 근데 5종목을 그냥만 놓고 봐도 수익률이 만만치 않아. 어마어마해. 근데 거기서 이제 움직임 이동을 좀 단행하면서 손익 부분이 오히려 포트폴리오 수익보다도 오히려 안 나오고, 그죠? 근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매매따라 기반 같은 경우는 종목의 뭐 비중 자체를 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혹은 두 종목 갖고 가는 경우도 드물죠. 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해 놓고 대처했을 때 수익이 이제 뿜어져 나오면
뭐 최소 범위가 15% 20% 나온단 말이에요. 한 종목당 10조짜리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두세 종목 혹은 한 종목에서 꾸준하게 수익만 잡아도 뭐 20-30% 수익은 뭐 쉽게 그리고 수익 확정되고 나서의 이제 움직임 가져갈 때에는 2월 3월 같은 장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2월 3월이 뭔데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죠. 6조짜리가 6조짜리가 상한가 갔죠. 그리고 2월 8일 날에도 검색해 떴던 그 엔케미 걔가 2월 8일 날 20만 8천 원에서 구정연휴 지나고 2월 13일 날 또 뜨고 그날 상한가 가죠. HPSP가 그날 27% 올라오고 그리고 뭐 HLB 슈팅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웠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도 전력기기가 굉장히 뭐 가볍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또 대한전선까지 그 흐름이 조금만 맞아져도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이외에 계좌 수익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메타방 수익 부분도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는 뭐 어떠냐 미국 쪽의 흐름이 지금 선물이 조금 밀려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선물은 1% 수준의 변동률이 아니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1% 수준의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정도 나와줘야 아 이거 좀 변동이 좀 심각한데 슈팅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엔비디아 시간에서 초강세 뜰 때 나스닥의 기준이 거의 1%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으로 따지면은 예전에는 뭐 리먼 브러스 터지고 뭐 이럴 때에는 선물 하한가 5%까지 그냥 하한가 맞았었어요. 시간의 선물이 하한가야 그냥 안 움직여. 왜 그러지? 봤더니 하한가더라고 5% 가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의 기준에서는 1% 미만이면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 기준에서 0.3% 정도 눌려져 있었는데 지금도 0.3% 정도 눌려 있어요.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 니케이 쪽이 하락이 조금 더 확대돼서 0.87로 끝났는데 우리가 조금 과하게 더 미끄러졌어요. 삼성전자 그 지수 영향발도 있고 나머지 쪽 영향도 있고. 근데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든 S&P 500 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사상 최대치 찍고 다우 지수가 살짝 눌렸는데 저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S&P 500 지수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누가 주도력을 세게 갖고 갈 거냐 산업적인 부분 놓고 볼 때 최근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그러니까 GPU죠. 사실은 AI 관련 업종군 빅테크들의 흐름이 초강세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니케이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강하게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30% 이상 올라온 것도 일본 쪽도 마찬가지 AI 기반 종목군 기준에서의 슈팅 그 흐름이 형성돼 있다. 거기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SMC의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9위까지 올라선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의 기준. 그래서 대만 가권 지수의 사상 최대치 랠리도 올해 2월부터 이제 사상 최대치가 나온 거죠.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연동될 수 있다. 상하이하고 홍콩 상하이 지수하고 항생 지수는 뭐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뭐 올해 들어서 일부 이제 같은 방향성이라고 할지라도 누적적으로 전혀 다르죠. 추이 추세가. 그래서 미국 쪽, 일본, 당연히 뭐 유럽,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신다면 아시아에서 한쪽을 더 보신다면 대만 정도.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대만이.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국내 지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이 제한적이지 방향성은 같다. 이 상승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1%대인데 삼성전자가 미끄러질 이유는 없다 지금. 엔비디아 아무리 뭐 갖다 붙이고 엔비디아 발 악재가 있어 뭔 엔비디아하고 지금까지 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이 끊긴 것도 아니고 납품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 HBM 관련해서는 그거 없이도 잘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왜 뭐 그걸 왜 문제 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치가 얘는 이제 일주월봉뿐만 아니라 주봉을 한번 놓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수급이 좀 꼬여지긴 했습니다. 또 다시 외국인이 500만 주를 팔았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누적적인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누적적인 수급 범위 놓고 보실 때에 주봉의 기준에서 0074 1월부터 저 주봉의 기준에 0074 무슨 얘기냐면 74개의 봉입니다. 주봉 23년 1월 이후에 74개의 봉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서 수급을 놓고 봐야 돼요. 수급. 뭐 윤정도가 좋다 나쁘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수급. 응? 저 수급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지금 1월 이후에 3월 달에 아주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8만 6천 원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 수급 대비해서 물량이 나가긴 했어. 나가긴 했는데 그 앞전의 흐름만큼 나갔나요? 아니죠. 과도하게 밀려있죠. 과도하게 밀려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과도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대비 삼성전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빠졌냐? 그것도 아니야.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뭐 물론 배수로 따지면 엄청나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1.14% 상승해서 1.68 밀렸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2,692포인트 4월 말 종가 기준 2,692에서 오늘 2,672니까 77이네요. 그러면 얼마 빠진 거? 15포인트 빠진 거죠. 그럼 0.5 정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가 77,500원 4월 말 종가 대비 4월 말 종가 77,500원 대비해서 오늘 75,200원이니까 2,500원이나 빠졌어요. 2,300원? 2,300원 얼마? 한 3% 빠진 거죠. 시장 0.5 빠졌는데 얘는 3%. 시장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빠진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인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이제 장 끝났으니까 야간 시간에 방송 보세요. 여기건 저기건 전부 다 삼성전자 얘기할 거야. 그나마도 조금 똘똘하다는 친구들이 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중에는 메이저급에는 뭐 리서치 센터장님도 오시고 또 학자분들도 오시고 박사님들, 대학 교수님들 그런 분들 말씀 많이 경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경청해야 되고 야간에 나오는 거 뭐 유료하는 윤정도부터 해서 윤정도 나부랭이부터 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머릿속에서 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4월 말 대비 얼마나 움직였냐, 또 3월 달에 슈팅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주간 단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작년 이후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또 실적 범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안 좋다, 큰일 날 수 있다. 뭐가 큰일이 나는데? 그럼 벌써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요, 문제가 된다 했을 때, 문제가 될 거야, 된다, 문제가 돼라고 했을 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조정들이 있었고 수급도 무지하게 뭐 꼬여진 부분들이 있었고,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주간 단위에 막 9% 10%씩 밀고 내려오는 하이닉스 뭐 난리가 났었죠. 저 당시에 뭐였더라,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JP모건에서 부정적으로 냈나요? 그래놓고 그 물량들이 출여된 게 JP모건 모건스탠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부정적으로 내놓고 자기들이 때린다, 나쁜 애들 아니야? 아니지. 지극히 정상적이죠.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에서 먼저 조정을 받고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먼저 때렸는데 다 패고 난 다음에 더 빠진다고 얘기하더라. 그럼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서를 내놓는데 그들 창고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쪽,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 JP모건 창고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
그럼 블랙락이 JP모건은 신뢰해서 이쪽 창구를 쓰고 있는데 보고서가 업황이 부진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인 거지. 보고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매도는 나중에 나온 거고. 어? 지급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별의별 꼬맹이들이 별의별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갖고 일부러 뭐 이렇게 로이터 통신을 아니 바보야?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950만 주 팔고 다음날 싸게 사야지. 외국인이 한 명이냐고. 기관이 한 명이에요? 아니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량을 던졌는데 다른 데서 되사가면 어떻게 할 거야? 더 강력하게 사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은 차분하게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기준점 잡고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자락에서 뭐 이렇게 뭐 선 하나 찍 긋고 이거 뭐 지지라인데 여기가 이탈되면은 뭐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기준 잡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니 분석한다라는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고 뭐 기본적 분석이고 그냥 여기가 한번 이탈되면 얘는 무너지는 거야? 아니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고 저희가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 누적적인 수급도 봐야 되고 그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도 뒷받침되는데 일시적으로 뭐 출렁거릴 수는 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가 이탈되면은 뭐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그럼 마바라 애들 얘기를 뭐 하려고 듣냐고. 결론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혀 1도 단일도 문제가 없다. 시장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띈 적도 없고 저 누적 수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문제될 만큼의 수급이 꼬여진 것도 없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좀 있지만은 저거는 외국인들 매도 부분도 저게 해지 물량에 대한 매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순수한 매도의 기준으로만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누적 수급이 충분히 지금 한 4,500만 주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들어온 물량 한 5천만 주 가까이 남아있어요. 지금 정확히 따져볼까요? 3월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3월 언제죠? 삼성전자에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3월 달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 물량 뺏긴 게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한 명은 아니지만 한 명은 아니죠. 외국인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24년 3월부터요. 정확히 5,200만 주 사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돼. 어떤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상태야. 아니 3월 달에 요 순간적으로 5천만 주 사고 많이 샀을 때 8,600만 주잖아. 단기간에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8,600만 주 샀잖아. 그러면 짧은 구간에 다 털고 나가야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 털고 나가지. 지금 매도하는 속도 가지고 털고 나갔다가는 다 손절이지 자기들이. 그럼 이 친구들이 다 손절이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응?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얘기보다는 지금처럼 펀드멘탈도 따져보고 그리고 수급도 따져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단기간의 기준에 단기 수급의 악화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할 거냐 확대할 거냐 아니면 다 정리해버릴 거냐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대를 한다. 왜요?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슈퍼갑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의 기준이다. 오히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생관계의 기준에서 충분하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제가 볼 때는 뭐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 방식대로 만들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기준을 좀 설정 잡아주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AMD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도 집중할래. AMD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제 협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오픈이 되고 있죠. AMD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실적 그 확장 부분도 매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 지금 굉장히 뛰어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다. 수급 부분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인데 그 수급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뭐 시장에서는 약세론자의 기준에서는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다. 주가의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위치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포트에 하이닉스 절반, 삼성전자 절반으로 비중을 30%씩 채울 거다. 단 한 가지 점진적으로 비중을 이제 조절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더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심사숙고해야죠. 그럼 그들의 시각이 진짜 메이저의 시각이 불편한 거구나라고.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은 사니까 기관이 바본 거예요? 아니라고. 전체 상장 주식수의 제한적인 물량에 대한 포지션 정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이닉스 부분에 수급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손바뀜 수급이죠. 수급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결론은 하이닉스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이 지금 3.57입니다. 이 부분은 그 엔비디아보다 그 상승률이 제한적이에요.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작년 5월 이후에도 그렇고. 엔비디아 작년 5월에 이제 한 300불에서 지금 1100불까지 올라온 거고, 실적은 6배 올라온 거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적자에서 뭐 흑자 기준인데 사상 최대치 실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177%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나 무슨 뭐 어설픈 뭐 2차 전지 애들 다 필요 없어. 가장 세게 올라온 거야. 작년부터 얘만 갖고 있었어도 계좌 수익은 따따블인 거지. 177%. 응? 지금이 끝이냐? 아니라 그랬잖아. 이제 스타트입니다라고 얘기했죠. 농담해 해라. 왜?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데. 주주환원 정책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SK그룹주가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이 없더라도 지금 버는 돈이 있잖아. 지금 버는 돈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주환원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이 가장 그 효과적이고요. 배당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 부분에 배당도 많이 하지만, 배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배당 받고 세금을 또 대주주 세금은 좀 더 높고,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높죠. 절반 가까이 세금이죠. 근데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은 어찌됐든 자기가 배당 받아서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뭐 돈이 넘쳐나는데 뭐. 그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지배구조 강화 부분이 또 형성돼 있잖아요. 한 여러 가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거는 저 PBR 종목 어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2015년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그때는 명칭이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를 함으로써 시장 그 지수견차 역할도 했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7년 만에 들어온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과정의 이익 소각, 그렇게 되면서 상장 주식수의 19%를 삼성전자가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그 당시 기준에. 그 당시가 언젠데 2014년 이후에 기준에서 2014년 12월 이후 기준에서. 엔소프트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마찬가지. 예? 충분한 여력이 된다. 그 중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어마어마하죠. 현대차 기아의 자사주 매입은 현대차가 2년 쉬었어요. 기아는 계속 해왔고, 현대차 다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소폭이지만 지금 이익 소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200만 주, 400만 주, 2%예요. 작지 않아요. 2억 1,300만 주에서 400만 주 이익 소각했고, 추가적인 이익 소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순이익이 13주예요. 그러니까 PER 5배에서 7배에서 5배에서 7배 사이에 일반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버슈팅 나오면 10배. 그럼 PER 10배면 얼마? PER 10배면 13주짜리 10배면 130조죠. 시가총액 13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
60만 원 넘길 수 있다. 언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거기까지는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왜? 시장 지수 3,300이 아니라 4,000포인트 이상을 보니까. 윤종도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지수에서 4,000포인트라는 거는요. 퍼센테이지로 보셔야지. 1,300포인트예요. 1,230. 40%. 40% 3개월 만에 움직였어요. 언제? 2020년 11월, 12월, 1월 3개월. 11주 동안에 40% 오릅니다. 시장이. 근데 그 당시 대비 지금의 시장이 더 좋냐 나쁘냐 했을 때 실적이 더 개선돼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30%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비중. 근데 그 두 종목이 사상 최대치 실적이야. 거기에 수급이 사상 최대치로 들어오고 있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수급이 일부 나왔다. 아유 누적적으로 사상 최대치. 그 빠져나가는 흐름도 아니야. 그럼 지수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위로. 기아 마찬가지. 그리고 KB금융을 6월부터에서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그랬어요. 10%로 늘릴지 5% 유지만 할지 8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 잡아야 됩니다.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구가 없어요. 차익 실현하고 싶어도 그렇게 큰 변동을 안 줘. 다만 이제 한국전력의 기준이 매도는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저 정도 매도 갖고는 불편하지 않아요. 실적도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펀더멘털적으로 유리한데 다만 거래가 둔화되고 수급도 제한적이라면은 좋은 건 알겠지만 굳이 갖고 갈 필요는 없겠다. 뭐 저평가인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다못해 얘 5%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넣는 것도 방법이 돼요. 응? 그럼 그 앞에는 왜 샀니? 그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누적적인 수급 대비 4월에 일부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조정폭이 깊어졌다. 그건 과도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지금은 뭐 총선 그리고 뭐 정기 실적에 대한 시장 예상치 하회 이런 부분이 문제거리가 되지만은 전체 지금 컨센서스는 실적이 1분기 그렇게 불편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컨센서스는 유지야. 그냥 뭐 제조업체들처럼 조금 실적이 개선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교금을 올리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실적이 그냥 바뀌는 거지. 4조 5천억 영업이익 적자에서 순이익 4조 7천억 적자에서 3조 7천억 순이익. 그러고 나서 단계별로 이제 순이익 확장.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다 좋은데 수급이 제한적이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일단 빼놨다가 다시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할 때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결국은 현대차의 경우도 슈팅이 나오는 흐름은 거래가 터져야만 슈팅이 나오잖아요. 거래 터진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고 메이저는. 그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작년 7월 말에 에코프로 같은 애들한테도 시가총액 순위가 밀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도 얘도 뭐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정책이 방산 쪽의 정책이 형성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면서 정책 자체가 더 강화되고 하면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번 정부에서도 엄청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정책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그거를 이제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추진체 기술력을 이양을 받죠. 미국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용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내용부터가 2021년 대선 기준에서의 그 오히려 정책주로서의 부각 그리고 결론은 그 정책주로서의 부각 이외에도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면서 방산주 수출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거기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집중이 되는 거죠. 재편 작업.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유입이 된 거고 작년 말 이후에도 저점 찍고 나서 들어올릴 때도 그래서 저 고점을 넘길 때 수급 범위에 올해 들어서 2월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가지고 왔고 큰 수익 잡아냈고 그리고 4월 달에 기가 막히게 24만 원에 정리 다 했고 뒤돌아보니 그게 이제 최고점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24만 9,500원 찍었는데 왜 거기서 정리 못하고 24만 원에 정리하느냐. 근데 결국은 최고점에 정리가 잘 됐고 2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재편입, 그리고 지금의 위치.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면에 있어서는 6월 달에 유지할 거냐? 아니요. 얘도 좋은 거 알겠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슈팅 나올 때 그때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 구성에서 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실 때 채팅 라이브 방송 화면에 이 두 번째 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이 지금 변동성 매매로 매매 기준을 잡고 있고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설정하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준에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 현재로서는 그대로 뭐 유지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를 20%로 확대를 시켜놨어요. 오늘 매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저점에서 돌릴 때의 기준 뭐 이런 기준을 설정했는데 하이닉스는 매수가 나갔고 20만 3천 원에. 그래서 이 비중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서 좀 과하게 미끄러졌어요. 삼성전자가 내일 시초가 위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든가 저점 찍고 1% 정도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 저점이 갭상승 이후에 양봉에서 저점 양봉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매매 사인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현대차 기준 오늘 26만 원에 이제 매수 사인 나갔고, 비중 제한적이신 분들은 비중 확대하시고 25%의 범위입니다.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KB금융 8만 원 이하에서 눌려져 있을 때 계속 매수 사인 나갈 거고, 돌파해도 나갈 거고, 한국전력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매 사인 좀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래가 화요일처럼 터져주느냐, 또 화요일처럼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그런 거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주, 전선주 지금 다 뺐잖아요. 내일 상황에 따라서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다음 주든 편입할 겁니다. 당연히 편입의 기준 잡아야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렇게 해서 아쉽게도 조금 17만 원 언저리 혹은 그 위에서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시장이 미끄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뭐 좀 짧게 녹화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 있어요. 길어져 있고 뭐 이 포트폴리오 다시금 올려놔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알테오젠도 이제 금요일까지는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하고 금요일 이후의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누적적인 수급 범위도 그렇고 현재 기준에서 코스닥 종목 군들의 에코프로 PM, HLB의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동, 그 부분에 이제 수급 효과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관들 매수가 일단은 최근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기준의 외국인 수급 범위,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수급이 대차로 나와서 공매로 형성될 가능성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수급 논리 긍정적이고 펀더멘탈적으로는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블록될 성공한 부분도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그 수급 범위만 빠르게 놓고 보겠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쭉 넘어갈게요. 쭉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현재 오늘 기준의 수급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누적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같은 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한미반도체 0.5% 이상 좀 들어왔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1.2% 들어오고 주가 변동률은 지금 2만 원 정도 올라온 거니까 15% 이상 올라온 거죠. 작지 않아요. 들어온 만큼 주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버슈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잡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할게요. 거래가 이제 여기서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앞전에 2달 정도 쉬어간 것처럼 주가가 여기 정점 찍고 눌려줄 수 있어요. 조정폭은 10에서 1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거래가 둔화되면 흘러내리는 거고, 이번 주처럼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슈팅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가능성은 계속해서 신고가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격은 벌리면 안 되겠죠. 불편하죠. 그렇게 해서 당분간이 아니라면 올 말까지도 계속 한미반도체는 집중해서 볼 겁니다. 주력주로 재차 넣지는 않을 거예요. 비중을.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 오늘 프로그램 매도 나온 것만큼의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기관이 고르게 매수를 했는데, 뭐 손바뀜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 얼마 뺏기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외국인의 기준은 공매도가 지금 뭐 전체 시장에서 금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 뭐 공매도도 없고 공매도 해지 물량도 없고 얘도 공매도가 포함되는 종목인 거죠. 시가총액 뭐 1점 미만이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앞전 물량을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4월 24일 이후에 개인들에게 이제 뺏어간 물량, 지금 가격에서 20거래일 동안에 20거래일 동안에 고점 부분을 오늘 또 뛰어넘어 줬거든요. 52주 고가는 저쪽 위에 있고, 20거래일의 고점은 오늘 거래를 수반하고 수급이 일단 기관 쪽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금 보시면 뭐 고르게 다 샀어요. 오늘 기준에서 순수한 순매수만 놓고 보면 기타 법인이 오늘 또 매수를 했어요. 그 기타 법인은 그냥 뭐 윤정돈의 회사가 여유 자금 있어서 사면 그게 기타 법인이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관은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는 아닌데, 공격적인 성향의 사모펀드, 그다음 연기금도 오늘 뭐 자금 집행을 일부 했고, 또 투신도 약간의 공격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국인들 위주에서 사용을 해요. 보시면 매도 120만 주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외국인이 120만 주 매도가 있고, 매수 부분이 이제 101만 7천 주인데 외국인이 이제 96만 5천 주고 기관이 프로그램 수급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680만 주 거래량 기준의 관여도 부분은 150만 주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5%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관여율이 높은 거예요.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나와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대부분이 다 그냥 개인. 근데 지금 순매수로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매수와 매도 비중을 놓고 봤더니 충분히 메이저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일 기준의 개장초부터 만약에라도 오늘 개장초처럼 개장초에 이제 수급이 매수로 들어온 것처럼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도 매수 강도가 좀 확대가 되면은 그럼 쌍끌이가 되잖아요. 그럼 매물에 대한 불편함이 없죠. 누군 사는데 누구는 때리는 제한적인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고 뭐 기관들 쪽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슈팅 범위가 오늘보다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5월 3일 거래량 1,500만 주 수준 대비해서 70%, 그러니까 1,000만 주까지 터지진 못했지만은 시장이 개장초 이후에 하락이 좀 확대돼서 동반적으로 좀 눌려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하여간에 내일 뭐 수급만 개선되면 좀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가 있지만은 매도가 34만 주에서 계속 멈춰 있었어요. 프로그램 쪽이 계속 개장초 오전장에 프로그램 매도가 형성되고 계속 멈춰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밀고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기관이 샀는데 문제는 어제만큼의 공격적인 수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1억 6,400만 주짜리에
기본적 수급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르고, 왜냐하면 이제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또 100만 주 미만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옆으로 횡보. 가격이 급격한 조정이 아니더라도 횡보하면서 주가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되면 우리는 빠져나오겠다. 어느 가격에서도.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도 계속 지금 누적적으로 수급이 꼬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5월 16일 날 하루에 들어온 그 물량이 대략적으로 4% 가까이 돼요. 4% 가까이.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5월 16일 날 수급 대비해서 지금 기관들 수급이 좀 꼬여도 있고 개인들에게 좀 넘겨지기도 했지만 누적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변동률이 있어서 고점 대비 벌써 이미 11%까지 밀려 있지만은 최고점에서 놓쳤다 싶으면은 그것을 뭐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이 수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일부 꼬였지만 집중적으로 뭐 물량이 터져 나와서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눌리면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의 기준을 잡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보다는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부분을, BH는 1조 미만이지만 얘는 이제 3조까지 올라왔잖아요. 3조를 훌쩍 넘겼고, 얘 누적 수급도 올해 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만만찮아요. 1월 20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 기관 쌍끌이다. 거기에 기관들이 이렇게 아주 고르게, 한미반도체가요 외국인 위주로만 다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 위주로만. 이렇게 고르게 다 샀다라는 거는 운영자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상당수의 매니저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 고르게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조정이 급격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죠. 그래서 일단 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쓰고, 손바뀜. 주가만 눌려놨어요.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눌려 있는 거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액티브 쪽에서 물량을 어떻게 넘기는지, 어떤 금액에서 넘기는지 좀 보고, 그 이후에 그럼 좀 놓고 볼 겁니다. APR도 손바뀜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한데, 거래가 터지는 날 얘는 교육을 해드릴게요. 거래 터트리고 꼬리 달릴 때 뭐 차익 실현할 때라든가, 일단은 그 매수 사인을 그렇게 많이는 안 드렸지만 30만 원 이하, 30만 원 초반 이렇게 해서 들여서 매수해서 갖고 계신 물량은 일단 뭐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17% 이상이 손바뀜이 나왔어요.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 제한적이에요. 누적 수급 범위 보시고, 펀더멘털 나쁘지 않고, HL 만두도 오늘 그 현대차 기아가 눌리면서 5월 27일 날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의 캔들 크기 주는 만큼 딱딱 죽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3주 쉬고 또 한 번 캔들이 오버슈팅이 나올지. 근데 이번에는 누적 수급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도 저 꼴에 있는 감싸 안고 뭐 조금 더 들어 올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손바뀜 수급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개인에게 일부 물량이 넘겨졌어요. 근데 약하지를 않죠. 강하죠.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한 조정을 미리 우려하지 않고, 오늘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거래대금 수반되고 수급이 눈에 띄면 그러면 일단 제 편입 기준 잡을 겁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기존의 물량은 이제 23만 5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오늘 24만 원에 오늘 진입한 물량은 손절이 됐는데, 얘도 뭐 잡아낼 거예요. 근데 뭐 막연히 가격 보고 잡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한 15, 20%씩 막 밀릴 수 있어요. 얘도 그렇고 HD 현대 일렉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31만 4천 원에 20%면 6만 원 빠진다고 치고 25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응?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보면 돼요.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올지라도 차분히 더 위에 따라붙더라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재룡전기든 일진전기든 대한전선이든 뭐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HD현대 일렉 보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보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PNT 같은 경우에 슈팅이 나왔는데 얘는 어디서 뺑뺑이를 돌린 거야? 프로그램 쪽에서? 이야, 어찌됐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패시브 자금에 어떤 식으로 넘길지 어느 가격에 넘길지 그것만 한번 보는 정도 수준. 그렇게 대처할 겁니다. 자, 뭐 짧게 한다고 해놓고 벌써 또 1시간 10분이 매번 똑같아. 그러니까 뭐 제 욕심은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맨날 뭐 들으시는 분들은 맨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형성돼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수익 범위가 만족스러우시든 만족스럽지 않으시든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에서는 뭐 월등한 수익이 지금 발생돼 있는 거고, 그죠?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6월달 만기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6월 만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오전 장중에 방송해 드릴 때 그 말씀드렸는데 내부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21년도 이전에 다 결제를 끊으셔서 이제 연장하실 때 일정 범위 혜택을 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 3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입하실 때 금액이나 지금 금액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하실 때 뭐 그대로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 오래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예전 분들은 그 인상 전 가격에서 혜택을 쭉 드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예전 분들도 필요하신 위치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몇 날 며칠 심사숙고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년 이상이신 분들이 마지막 결제하셨던 금액 기준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결제 금액 기준하고 좀 괴리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뭐 누구는 뭐 20% 누구는 30% 누구는 70% 그게 아니라 딱 절반으로 설정을 해서 결제하시는 걸로. 나는 예전에 100원에 결제했는데 지금 150원 너무 과하다.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쏙닥이 타가지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할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결제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냐는 거야. 절대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불편하다 하시면은 연장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직원분들을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끔 안 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 계셔서 이제 방 안에서 지금 독립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충분하게 이제 교육도 다 받으셨고, 근데 마인드 컨트롤 안 되시고 우리 주력주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시장의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군들 조금만 오르면 또 정리해버리고 포트 구성 못하고 오히려 이 좋은 장에 계좌 수익 10월 이후에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그 기반에서 수익률이 60%가 넘게 나 있는데 계좌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28%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저 2억 2천 손실 날 것 같으면 저러면 10년치를 끊어버려요. 그냥 5년치를 끊어 혹은 1년치 끊고 차분하게 수익 내시는 게 낫지. 매번 후회하시면서 저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부분은 이제 좀 걸러서 올려드려요. 다 올려드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거 오픈해드릴까? 오픈합시다. 뭐 기존처럼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말고 오늘 포트폴리오
마감 영상 뭐 오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든 찾아오시면 이렇게 이제 영상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상 그 링크 나오면 오늘 마감 방송을 넣어 주시든 아니면 뭐 그대로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전략도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 받으셔서 활용하시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도 뭐 오늘 뭐 탈퇴 편입 신호가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 모바일 검색기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 몇 장 안 되죠. 거기서 우리 주력주들 캡처되고 나서 뭐 그러니까 포착되고 나서 종가가 더 밀려 떨어지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검색기 그거 좀 다 잘라놔 주시고 우리 주력주들은 자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주력주들 다 윗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캡처된 게 상한가 들어가는 날 캡처를 늦게 해가지고 뭐 거의 상한가 수준의 캡처가 됐어요. 그게 13만 원대인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거의 더블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검색기 기준이 뭐 변동성 종목의 당일 기준에 포착도 기준을 잡지만 주력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검색기 포착됐네요. 하이닉스 포착됐네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뭐 지금 편입하시고 가져갑니다. 뭐 그런 기준도 되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